봤어? 지난주에 왜못 봤지 우리? 명절에서 지난주가 명절이었냐? 지지난주 아니야? 기억이 안 나네요. 지난주 왜 우리 못 봤지? 아 봤나? 모르겠다. 아무튼 오늘은 해수의 순환이랑 그리고 3단원은 기업과 날씨 변화 요거 두 개를 할 거예요. 기업과 날씨 변화까지 다 해서 좀 많이 나가도록 할게. 좀 빡빡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해수의 순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순환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열, 염, 순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심층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표층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순환이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풍성순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순환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와 순환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지구 전체에 균일한 에너지를 만드고 하는 게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구 형태로 생겼죠. 이렇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들어올 때 적도지방이랑 극지방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생겨요. 왜 이 양의 차이가 생기냐? 같은 두 개의 선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북쪽으로 들어가면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10,000원의 용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2명이서 나눠 쓰느냐 아니면은 4명이서 나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은 얘는 에너지의 양보다는 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근데 태양 에너지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게 되냐면 지구의 온도를 책임을 지게 돼. 그럼 극지방으로 가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태양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여기 기온이 낮아. 여기는 기온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의 에너지 균형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수의 순환과 대기의 순환이 같이 일어나요. 근데 대기가 순환을 한다, 즉 대기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것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바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기의 순환부터 시작을 해야 이 밑에 있는 바람에 의한 순환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1단원에서 얘기를 했던 대기의 해수의 성질에서 배웠던 그 염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밀도가 크다 그럼 무겁다는 거겠지. 그럼 무거운 바닷물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거 이번 단원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요. 지우고 제대로 들어가 봅시다. 이해를 해야 되는 목적들 어떤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절대 지구과학은
단순 암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지 않아.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고 내 생각이 과하게 점프를 뛰지 않아. 그거를 항상 주의를 하면서 잘 들어야 돼. 너무 많은 것을 논리적 과정을 비약화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할 때 논리적인 그 비약들에 의해서 잘못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들 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자, 대기대순환. 자, 지구가 아까 전에 동그랗기 때문에 요 적도 부근은 기온이 어떻다? 기온이 매우 높았고요. 극지방 부근은 기온이 낮았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대류 현상이 있는데 대류 현상에 따르면은 찬 공기는 어디로 향하게 된다? 아래로 내려갈 거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런데 지구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적도에서 올라온 요 공기가 직접적으로 이 아래로 내려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또 있어. 여기 박살난 지구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어떤 중학교 학생이 얘 떨어뜨려서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생긴 지구본을 보면은 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공기가 지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선생님은 손가락을 위로 올리기만 했는데 여기서 표현된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꺾여 있지. 맞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것 같은데. 맞아.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는 거야. 얘가 꺾여서 어느 순간에는 보면은 90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얘가 바람의 방향에 꺾이게 돼. 이거를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향력이라고. 이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이 꺾이게 되는 이 현상은 우리가 코리올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서 바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위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고 꺾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되기 시작을 해요. 그 지점이 지구에서 0도, 위도, 30도, 6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다가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하강하는 부분이 30도 부분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딘가는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상승하는 부분이 60도 부분에 상승하는 부분이 하나가 다시 생길 거고요. 그럼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지금 상승하는 부분이 여기 하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다시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내려가는 부분이 하나가 다시 생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체인으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톱니바퀴처럼 얘네가 움직이게 돼. 그래서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불어올 거고, 그냥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으로 세 개의 톱니바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순환 여기는 공기가 직접 가열돼서 상승을 했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순환 중에 하나인 헤들리라는 사람이 발표를 해서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여기는 세 번째 있는 여기는
기온이 낮아서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 것에 의해 발생한 또 직접 순환이야.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환들은 다 직접 순환이야. 얘는 직접 순환으로 얘는 극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지방에 대한. 그럼 가운데 껴있는 애들은 요 가운데 껴있는 애는 헤들리 순환이랑 극순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간접적인 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얘가 상승한 이유가 뭐라고? 열. 여기서 하강했기 때문에 얘는 상승이 필요했던 거야. 네. 그럼 여기도 뭐였어?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하강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하강 기류가 강제로 만들어진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 순환은 열에 의해서 얘가 상승을 했어? 아니야. 얘는 하강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끌려져 올라온 거야. 여기도 얘가 상승했기 때문에 강제로 내려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얘는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받아서 움직인 거지 열에 의해서 일어난 직접적인 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우리가 간접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페렐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 세 가지 순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아래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사실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무역풍의 이름이 무역풍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서구권 지방에서 우리가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었어. 누가? 어떤 사람이 배 타고서 갔을까?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배 타고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갔어. 왜? 콜럼버스 서쪽으로 왜 갔어? 신대륙 찾으려고 갔잖아. 사실은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한 바퀴 돌아가지고서 다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서쪽으로 계속해서 갔어요. 그때 탔던 바람이 무역풍이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갤리선이라는 걸 통해서 거대한 도시를 달린 그 배를 타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갔어. 그 서쪽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부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꺾이면서 바람이 분다라는 거야. 그럼 이 바람을 계속 타면 배는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도착한 데가 북아메리카죠. 자, 그럼 돌아오는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냐면 여기 0도, 30도에서 60도 부근에는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는 편서풍, 서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게 돼요. 그리고 60도에서 90도는 다시 또 내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지. 그래서 극동풍에서 이 세 개의 바람이 우리한테 항상 부는 지표에서 기본적인 바람이야. 저게 그 하얀색 그 바람이에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바람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표현이 돼요. 자, 이 바람을 타고서 얘네들을 타고 해류들이 움직이게 돼.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표층의 움직임은 바다의 윗부분은 풍성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네들 세 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기에는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서 약 90도에서 45도 정도 꺾여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바람을 타고 해류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요게 기초 우리가 생각을 하는 움직임의 형태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움직이나요?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전향력이랑도 영향이 있고 깊이에 따라서 그 전향력이 또 달라져. 그래서 오른쪽 45도로 꺾이는 게 일반적이야. 왜냐면 얘가 동시에 이렇게 전부 다 움직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힘들이 다 합쳐야 돼. 그 합쳐진 힘들을 계산을 하면 오른쪽 45도로 약간 꺾여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바람의 방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0도에서 30도에 있는 애들은 기온이 높고 0에서 30도에서 흐르는 해류들의 기본적인 형태는 수온이죠. 바닷물이니까 수온이 어떻다? 높아. 왜? 여기가 지역이 어디니까? 적도니까 덥잖아. 수온이 높고 이동 방향은 어디? 이 밑에 45도. 여기가 어디? 동서 남북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 동쪽에서 서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네. 그러면은 30도에서 60도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 그 앞에 거보다 작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수온이 낮아. 얘는 어디에서 어디? 서에서도.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게 돼. 요것만 잘 기억해도 돼.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러면 우리가 풍성순환, 피층순환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이미 세계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세계 지도를 그리는 게 오랜만이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지? 아까 물리할 때는 시간이 엄청 안 흘렀던 것 같은데. 아씨 오늘 2개 못 하겠는데? 하나만 해도 끝날 수도 있겠다. 엄청 잘 그려. 이거 이거 뭔지 알아? 남아시아랑. 그렇지 아프리카랑 아시아야.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그려야 돼. 뱀대가리 같이. 유럽이. 그렇지 유럽이 생겼어. 벌써 아시아랑 아프리카 다 그렸지. 그리고 요 안에 요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 뭐 그렸어? 오세아니. 하나 더 그려줄게. 더 됐지? 이런 호주랑 뉴질랜드. 그렇지.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애를 2개를 연결해서 그린 이게 뭐다? 북아메리카랑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완벽하잖아. 이거 뭐야? 인도. 이거면 충분하지.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그어줘야 될까? 미도를 그어줘야 돼. 여기가 어디야? 조금 더 밑에 그렸어야 되는데. 살짝 더 아래로 그렸어야 되죠? 요쯤. 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한 30도 정도라고 하자. 요쯤이. 자, 그러면은 적도가 0도지. 30도 사이에 흐르는 해수는 어떻게 흘러야 된다고? 어디에서 어디? 그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야 돼. 근데 물은 따뜻하다, 차갑다?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 근데 흘러서 가다 보면은 누가 막고 있어? 아시아가 막고 있어. 아시아가 막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움직여야 돼. 어디로 가야 될까? 뜨거운 물이 어디로 가는 게 최종 목표일까? 뜨거운 위쪽으로. 위로 가야 돼. 그래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상승을 하게 돼. 그리고 차가운 이제 30도에서 60도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찬물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야. 얘는 부딪히면 어디로 갈까? 아래 내려가겠죠. 아래로 내려가야 돼. 자, 이게 지금 책에 있는 북적도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이유야. 캘리포니아는. 그 오른쪽 동그라미 그림에 여기 있어. 그치? 네. 얘네들이 왜 이렇게 흐르겠어? 얘네들은 우리 지구 전체에 열의 순환을 만들어서 지구가 비슷하게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것들이 사실 얘네들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흐를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남반구에서도 어떻게 흐른다고? 가다가
부딪혀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너무 아래 너무 봤지?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 흐름이 원인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하나의 순환을 거대하게 이루고 있는 얘네들 있지? 요거 그리고 그림 보면은 요 오른쪽에도 북대서양 환율랑 남대서양 환율 두 가지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밑에 전 세계 표층해력분 보시면요. 이렇게 0도에서 60도까지 지방을 우리가 열대 지방이라고 그리고 아열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간단하지?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아시아 쪽에서는 실제로는 요렇게 막혀 있잖아. 러시아랑 알래스카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고 태평양 쪽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요. 대서양으로 가면은 대서양은 극지방까지 뚫려 있어. 일직선으로 아예.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27페이지 위에 보시면 저 형태의 세계지도가 가장 세계지도를 잘 표현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북태평양에 아한대 순환 작게 하나 있고 북대서양에도 아한대 순환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북태평양은 거의 작아. 북대서양도 이렇게 해서 극지방까지 이동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아한대 순환이 있고 그리고 남극 순환이 있어. 남극 순환. 남극은 보시면은 여기 아프리카에서부터 남아메리카까지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 네. 그래서 여기에 60도 지방에 이렇게 생긴 60도 부분이에요.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남극 순환해류라는 게 있어요. 남북순. 얘는 왜 순환을 한다? 막고 있지 않으니까.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요. 그래서 남극이 북극보다 추운 거야. 북극은 어떻게 돼? 위로 뚫고서 얘네들이 올라가잖아. 근데 남극은 남극 순환 해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가로막혀 있어. 네.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남극 쪽으로 갈 수 있는 해류가 있어 없어? 남극 쪽 갈 수 있는 해류가 없어요. 없지. 그럼 남극은 차가운 기운만 가지고 있고 뜨거운 기운을 여기로 공급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남극이 북극보다 더 추운 거야. 다 뭐 이유가 있는 거야. 맨날 남극이 더 추워요. 왜? 그러게 하고 살았지만 사실 다 이유가 있다. 자, 27쪽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원래 TV를 활용해서 수업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S펜이 고장났어. S펜이 고장나서 혼자서 이렇게 그려야 돼 계속. 또 대한민국도 잘 그린다. 선생님 요즘 초등학교에 그거 하니? 이거 사회 시간에? 선생님 어릴 때는 사회 시간에 이거 세계 지도 그리기랑 우리나라 지도 그리기를 했어. 어릴 때. 니네도 했니 혹시? 지도 그리기요? 응? 지도 그리기요. 지도 그리기. 그냥 쳐다보기만 하지. 선생님은 이 우리나라 그림을 볼 때마다 약간 용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을 보면. 아, 날개. 날개고 여기 이제 일본 이렇게 있잖아. 네 개에서. 그래서 약간 용 대가리랑 날개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조금 더 날렵하게 그렸어야죠. 이렇게 생겼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도 위치가 30도 부근에 있어서 아까 전에 봤던 그
해류가 이렇게 왔다가 위로 올라가는 요 해류,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하는 얘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이 쿠로시오 해류는 일본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얘 일부분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일부분의 해류를 우리가 처음으로 여기서 꺾이는 여기는 대만안류, 대마도 있는 데라서 대만안류, 여기는 황해안, 즉 서해 쪽으로 가서 황해안류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그리고 이 대만안류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한 맞지? 동한난류로 쪼개지게 된다. 그리고 위에는 차가운 물이 있겠지. 네. 여기는 연해주, 여기가 연해주 지방이에요. 중국에 연해주 한류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나라의 동쪽을 타고 내려오면서 동한 한류로 바뀌게 돼요. 차가운 물이라는 얘기. 북한 한류. 이름이 헷갈리잖아.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한류와 난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가 몇 군데 있어. 유명한 항구. 우리나라의 제1번 항구는 어디? 어? 인천이라고? 미쳤니? 공항이나 부산이에요. 부산, 김포. 2번 항구. 이거 그 2번이 인천이야. 아, 그래서 3번이 뭘까? 여수? 여수? 아니 무슨 한국어? 목포 아니야? 그래요? 목포야 목포.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이 군산이랑 강릉이야. 강릉. 자, 군산이랑 강릉은 목포, 인천, 부산이랑 좀 달라. 부산, 인천, 목포는 어떤 항구야? 엄청 큰가요? 엄청 큰 무엇을 하는 항구일까? 무역항이야, 무역항. 군산도 무역을 하긴 하지만 사실 군산의 위치는 이쯤에 있고 인천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목포가 있어. 그러면은 인천은 왜 여기에서 항구가 발달을 했을까? 전부 다 어디 가려고? 중국 가려고. 여기도 어디 가려고? 중국 가려고. 목포는 중국이야. 여기 제주도. 여수도 제주도로 가는 게 많아. 부산은 부산? 제주도? 태평양. 일본 쪽으로 해서. 강릉은? 강릉이랑 군산은 뭘까? 강릉이랑 군산은 사실 어차피 굉장히 큰 어항이야, 어항. 황금. 그렇지. 그래서 군산은 황해에서 잡힐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 쿠로시오 해류는 이게 난류다 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온도가 높아. 수온이 높아졌어. 수온이 높다. 기체는 어떻게 될까? 용해도가 우리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면은 김이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네. 자,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기체라는 거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안 녹아. 그럼 여기는 산소가 쿠로시오는 산소가 적어. 매우 적어. 그럼 물고기들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아래쪽보다 위로 올라오면은 그래도 여기는 조금이라도 더 차가워졌으니까 더 어획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떨까? 차가운 물이잖아. 그러면은 기체가 너무 잘 녹아요. 잘 녹아. 산소가 많은 풍부한 해류가 들어왔어. 근데 추우면은 물고기들이 죽어요. 너무 잘 살기 힘들어. 근데 여기 따뜻한 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 지역은 어떻게 된다고? 수온이 충분히 높고 그리고 산소도 풍부한 조경수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요 강릉이 엄청나게 큰 주문진항,
강릉 가봤어 얘들아? 속초, 강릉 그쪽? 주문진, 속초, 강릉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회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은 동해 쪽으로 이제 많이들 가는 이유가 여기가 우리나라의 조경 수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날이 너무 이제 따뜻해지다 보니까 난류의 힘이 더 세졌겠지. 네. 그럼 이 조경 수역이 어디로 가겠어? 위로 올라가요. 북한 쪽으로 올라갔어. 자, 주문진, 속초, 강릉 여기에서 먹는 물회가 있어요. 얘들 너네 물회 먹어봤니? 네. 무슨 물회 먹어봤어? 경태. 어떤 거 들어있는 물회? 발 비용. 물회. 회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먹는 거야. 양념된 육수를 차갑게 해서 먹는 음식이 물회가 있는데 이쪽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 물회가 굉장히 유명한데 오징어 안 잡혀 이제. 오징어가 비싸진 이유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선생님 어릴 때는 선생님이 너네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이야. 선생님이 나이가 30대 초반이라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초딩 때는 아파트에 트럭이 와. 트럭에 포장마차 트럭이 오면 여기에 막 오징어를 쌓아가지고 팔아. 한 상자에 막 3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팔아. 근데 여기 오징어 지금은 2마리에 10,000원 이러고 있어. 이게 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변화된 조경수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난류와 한류의 성질 27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자,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애고요. 당연하겠지. 그리고 수온이 높고 염분도 높아요. 자, 염분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다? 증발량이 많은 30도 부근에서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물이 너무 많이 증발해서 그렇게 염분이 높아지고요. 대신에 너무 더우니까 물에 산소가 잘 못 녹아서 용존 산소량은 적고 영양염류도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플랑크톤도 적고 산소가 적으니까 거기에서 플랑크톤이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한류에는 수온이랑 염분이 낮고 용존 산소량이 많고 영양염류랑 플랑크톤이 많이 있어요. 이 영양염류가 무엇이냐면 무기물이야. 자, 영양분이랑 영양염류는 달라. 영양염류는 누가 먹는 거냐면 플랑크톤이 먹는 거야. 다들 그 봤잖아. 스폰지밥. 거기 플랑크톤 친구 있지. 자,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자, 플랑크톤은 무엇의 먹이야? 물고기의 먹이에요. 물고기의 먹이이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많으면은 플랑크톤이 많아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난류에는 왜 영양염류가 없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 자, 우리 수온이 높아지면은 강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 수온이 높아지면. 수온이 높아졌어. 그러면 녹조 또는 적조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 녹조는 핵함과 같은 일종의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생기는 거고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이 생기는 거고 적조 현상은 산소의 농도가 낮고 수온이 높을 때 일어나. 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마구잡이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생기면은 영양염류는 어떻게 되겠어? 플랑크톤은 무엇을 먹는다고? 수온이 높은 쪽에서는 이미 플랑크톤이 많아. 그래서 얘네들 다 잡아먹었어. 그럼 영양염이 없잖아. 그럼 플랑크톤이 어떻게 될까 이제? 없어져요. 다 죽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용존 산소량도 적고 영양염류도 적고 플랑크톤도 결과적으로 적어진다라는 거야.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생각보다 없어. 네. 적도 지방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다 엄청나게 크잖아. 네. 엄청 큰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먹고 사는 건 뭐냐면은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플랑크톤을 먹는 애들이 아니라 이빨이 있는 물고기들이 많아. 네. 이빨로 무엇을 깔까? 조개. 조개, 어. 말미잘, 성게 이런 것들을 먹는 애들이 많아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먹으려면 이빨도 커야 되고 또 몸의 크기도 어떻게 돼야겠어? 커야. 커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동물의 진화예요. 자, 29쪽 해수의 심층순환 얘기를 합시다. 아 힘들어. 이거 왜 이렇게 지우는 게 힘드냐? 아우. 오늘은 집에 가면 먹을 게 없어. 미리 얘기하는데 야 니네 학교 진짜 중간고사 언제 보냐? 진짜 한영고등 진짜 대가리 깨질 것 같아. 진짜 그 새끼들 중간고사 기간 진짜 생각하면 화가 난다니까. 왜 그러냐, 선생님이 5월 2일에 교무실이야. 그럼 우리 5월 3일은 뭐 하겠어? 쉬겠지. 응. 네.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생님이 없어. 한국에 없어. 그래서 2주를 쉴 거야. 신혼여행 가는 것 때문에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면은. 근데 니네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니네 학교 연휴 때 맨날 연휴 지나고 나서 니네 맨날 연휴 있으면 연휴 끝나고 나서 시험 보잖아 자꾸. 그렇죠. 진짜 쟤네 학교 못 해줘. 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한 명도 타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 그 전에 좀 해주고 갈게. 이건 좀 따져야 되는 문제래요. 선생님 그리고 3월 30일에부터 이제 교생을 가. 교생을 가기 때문에 그 4월 마지막 주 있지? 그 5월 1일까지. 5월 1일은 4월 며칠이야 그러면? 4월 27일?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선생님이 회사에 안 가. 이날 그냥 다 휴직을 냈어, 교생 때문에. 중간에 그 4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서 회사는 원래 출근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27, 28, 29, 30 4월 30일까지 딱 있잖아. 요 4일 때문에 회사를 출근을 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다 휴직을 때려버릴 거야. 그럼 이때는 시험 대비를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알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너. 네. 기도를 해. 내가 이때 간만에 낮에 나와가지고 직접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야. 학교에서 시험 기간을 5월 5일 이후로 잡으면 학교가 어떻게 한다? 항의하죠. 항의하고 민원을 넣어라. 우리 이렇게 못 산다 하면서. 진짜 넣어야 돼요. 그게 몇 번이야? 그 4번을 다 그렇게 했잖아 지난번에. 네.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2주 동안은 휴식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할 거다.
열심히 해야지. 요게 열 염수나. 자, 부피 분의 질량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자, 액체 분자 사이에 다른 분자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 야, 이 멍청이들아, 용해라고 하죠. 다른 분자 사이에 빈 공간에 다른 분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너네들의 띵킹을 조금 키워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용해라는 현상이 액체에서만 일어날까? 아니요. 아니야. 우리는 금속도 지금 합금 쓰고 있잖아. 그게 다 용해야. 금속 용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용액이 만들어지는 솔루션이라는 형태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인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이에 얘가 끼어 들어갔으면 부피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용해가 일어날 때는 부피 변화가 매우 적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분자 사이에 틈에 끼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매우 적어. 자, 그러면은 바닷물은 용액이죠. 어떤 용액? 무엇이 들어있는? 염분이 포함된 용액이야. 그럼 염분의 양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부피는 변화가 있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근데 무엇은 늘어날까? 밀도 늘어난다. 왜? 질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무거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염분이 높은 바닷물은 무거워. 자, 두 번째, 부피는 열팽창이라는 형태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팽창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 열팽창 현상이 일어나면은 부피가 늘어나겠지? 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줄어들어.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물은 어떻게 된다고? 많아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해수의 심층순환의 이유야. 자, 극지방으로 가보자 이제. 극지방은 추워요. 추우면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무거워진다. 무거워져. 그래서 얘는 아래로 가라앉을 거야. 가라앉으면 언젠가는 떠오르겠지. 네. 자, 얘가 근데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해수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극지방에서 이렇게 침강이 일어났어. 극지방, 적도지방. 자, 적도지방은 덥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더울까? 심해까지? 심해까지 아니지 않나요? 태양빛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맞아. 근데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그 표준순환 때문이야.
표층순환에 따르면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바닷물이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 얘가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얘가 올라와야 돼. 그래서 심해 확산에 따라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극지방은 차가워서 밀도가 높아서 침강이 일어나.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고리의 형태로 순환을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우리가 해수의 심층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심층순환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심해층에 있는 이 물들의 양을 생각을 해야 돼. 심해에 있는 물의 양이 어때? 표층에 있는 물이랑 심해층에 있는 물의 양을 비교를 하면 심해층에 있는 물의 양이 어때? 더 많이. 몇 배 많은 것 같아? 2,000배? 그래, 몇 천 배 많아. 1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양은 그러면 실제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이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이야, 요만큼. 1년 내내 심해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계속해서 쌓이겠지. 네. 근데 매년 기온도 다를 거고 강수량도 다를 거야. 네. 그러면은 그 물들의 성질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다르다. 물의 성질은 무엇이다? 저 세 개 중에 어떤 거야? 부피, 질량, 밀도 중에 어떤 걸 바라봐야 될까? 밀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야. 매년. 자, 밀도가 다른 두 개의 액체가 있어. 물과 기름을 쉽게 생각을 하자.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잘 안 섞여. 같은 물이라도 칵테일을 보면은 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네들 그 블루 레모네이드 먹어봤지? 블루 레모네이드가 그 아래쪽에 블루큐라소 시럽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레모네이드를 올려놓잖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얘가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여기는 색으로고 위로 올라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 자, 얘 섞으면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져. 막 이렇게 섞으면 섞이죠. 섞이지. 근데 왜 여기서는 안 섞여 있을까? 밀도 차이 때문에. 밀도 차이 때문에. 그러면 바다에 있는 애들도 매년 물 A랑 물 B랑 다른 밀도를 가지니까 얘네들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 안 섞여.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기차처럼 가게 되는 거야. 이거를 물 덩어리를 하나하나를 수괴라고 얘기를 하고. 물 덩어리. 금괴처럼. 그래서 이거를 수온과 염분이 거의 같은 해수 덩어리를 수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수괴는 만들어진 지역에 따라서 일정하게 움직이게 돼. 그럼 이 수괴들을 찾으면은 얘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수괴를 분석을 하면 얘가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가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요. 수괴 분석법을 통해서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우리가 저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대서양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직선으로 뚫려 있어. 북극에서 남극까지. 그래서 북극에서 침강한 것이 남극까지 내려가가지고 상승을 하게 돼. 용승을 하게 돼요. 자, 그린란드에서 침강을 한 북대서양 심층수는 레브라도해랑 노르웨이에서 가라앉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남대서양까지 흘러가서 남극 저충수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남극 저충수의
위쪽으로 흐른대. 자, 남극 저충수가 왜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더 밀도가 클까? 남극은 날씨가 매우 춥다. 따라서 가장 무거운 해를 만들겠지. 그래서 위도 외들해라고 써있지만 뭐 외들해라고 얘기하는 그 남극에 있는 바다에서 결빙이 일어나서 염분이 만들어지고 또 자, 결빙이 일어나면은 염분이 생성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금물이 얼면은 소금은 빠져나오고 물만 얼어. 그럼 그 밑에 있는 물들은 이제 다시 소금이 충당이 된 거지. 그런 염분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높아져. 그래서 웨들헤드 같은 경우는 온도도 낮아, 거기에 염분도 높아. 그래서 밀도가 매우 크게 되는 거야. 이렇게 큰 밀도에 의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가라앉기만 해요. 용승이 거의 일어나지도 않아. 북대서양 심층수는 약 60도 부근에서 용승을 했다가 남극 중층수로 합쳐지기도 하고요. 이 남극 중층수는 북위 20도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용승해서 다시 표층수들이 합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뛰고 있다. 그리고 방향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남극 중층수는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 표층, 중층, 그리고 심층, 저층수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거야. 그래서 표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순서예요. 이거 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남극 중층수라고 해서 이 세 개만 생각을 하니까 이 가운데에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표층이랑 심층의 사이에 있어서 중층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얘네들이 이렇게 섞이고 뭐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무엇을 운반하기 위해서? 어떤 걸 운반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금? 아니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겠지. 지구의 열을 운반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 와이프가 경주에 놀러가 있어. 경주는 동해안이죠. 동해에는 난류가 흐른다, 한류가 흐른다. 동해 쪽에는 난류가 흐를까, 한류가 흐를까? 27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난리? 한류가 흐르고 있어요. 동안 난류가 있긴 하지만 지금 겨울철이잖아. 한류가 더 세. 밑으로 내려와 있어. 자, 황해 쪽은 한류가 없어. 우리나라에 난류밖에 없어. 자, 우리 지금 여기 따뜻해 추워. 여기요? 요즘 다들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따뜻한 거 같아. 저 후회했어요. 패딩 입고. 그치. 패딩 입을 정도는 아니야. 딱 그냥 그냥 적당히 껴입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온도가 약 15도까지 올라갔다. 어제 같은 경우는 15도, 16도까지 올라갔는데 경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따져보면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그 동한 난류에서 류에 있는 지역 근처가 경주가 있어. 류 위에. 네. 류랑 한 딱 사이에 경주가 있거든. 네. 그럼 우리 시흥보다 더 아래지. 더 남쪽이잖아. 네. 그러면 어디가 더 따뜻해야 될까? 경주가 따뜻하니까. 근데 경주가 더 춥대. 왜 춥냐? 우리는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난류에 의해서 따뜻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 같은 경우는 한류에 의해서 오히려 추운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경주는 어제 낮 기온이 최대 11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열을 보내주는 거에 의해서 자 30페이지로 다시 돌아옵시다. 난류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한류는 춥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31페이지에 보면 표충순환이랑 심층순환의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심층순환이 일어나야지 표충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표충순환이 일어나야지 심층순환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 심층순환에 의해서 물이 공급이 돼야지 표층도 같이 체인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체인으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극지방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럼 극지방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될까? 지방은 되지 뭐. 침강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침강이 굉장히 약하게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얘도 이제 체인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열순환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에서 1500년이 걸리지만 얘가 한 군데가 망가지면은 다 망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 심층순환의 역할에서 기후변화 있죠. 자,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다. 해수의 염분이 낮아져서 밀도가 작아졌다. 침강이 약해졌다. 침강이 약해지니까 표층 해류의 흐름이 약해진다.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전달이 안 돼서 기온이 다시 낮아진다. 그런데 이 낮아지는 폭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 번에 확 하고 너무 많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밑에 보면은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는 게 나타난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이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빙하가 녹아서 오대호에 쌓였어. 오대호가 어디냐면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이랑 캐나다 사이에 있는 거대한 호수 5개가 오대호야. 그 오대호에 쌓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담수가 빙하가 녹아감에 따라서 얘가 댐처럼 한 번에 무너져서 쏟아져 내린 거야. 어디로? 대서양 쪽으로. 그렇게 되니까 대서양에 염분이 확 하고 떨어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순간적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 멈춤에 의해서 얘가 빙하기가 짧게 일어났던 거죠. 거의 1000년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했네요. 5시 5분이니까 조금만 더 하자. 3단원을. 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말아. 그런데 알았어. 기하권 할수 42페이지.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아니야?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집에 갈 때 어떻게 가? 차 타고 가. 데리러 오죠? 네. 유튜브 채널 혹시 어떻게 치면? 그거 선생님이 이따가 그 톡방에다가 올려줄 거야. 톡방에 초대도 해줄 거고. 한 번에 알려줄 거야. 요즘 신입생들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늘어나면 좋은 거긴 한데. 아유 힘들다. 왜 안 마르지? 말라야 글씨가 써지는데 잘. 오늘 딱 한 장만 한 장 반만 더 하자. 40까지 이렇게 하자.
빨라. 선생님은 지구과학을 물리보다 좋아해 사실. 그 이유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학 단원이 있어. 과학. 너는 어느 단원이 좋니? 생명. 어? 지구랑 생명. 아니 과목 말고 단원. 단원이요? 네. 단원은 조금 자, 더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저 약간 어떤 거? 그냥 등가속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미분이랑 관련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물리 파트들. 거기 근데 이거 해수도 재밌었어요. 해수도 재밌어? 그거는 내가 재밌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뭐가 재밌어? 저 약간 생태계나 지질 생태계, 지질. 연지는? 이유. 이유? 진짜 다들 개성이 뚜렷하구나. 뭐 물리, 화학, 지구 생명이 다 있구만. 선생님은 뭘 제일 좋아하냐면 좀 통합. 선생님은 통합과학 교육이에요. 통합과학 교육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교육 전공이지 과가 아니라 대학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물화생지로 나눌 수가 없겠지. 과학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지. 물화생지를 다 좋아해. 그래서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대류현상 단어예요. 지구가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복합적이야. 일단 지구과학의 특성은 뭐냐면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이다 아니다. OX 반반이라 해야 되나 저거를. X예요. 정확히는. 지구과학은 자연과학의 성질보다는 어디에 가깝냐면은 융합학문에 가까워. 지구과학이 융합학문인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님들도 엄청 싸워. 뭐 때문에? 천문 단원이랑 지질 단원이랑 수권, 대기 요 네 가지로 싸우잖아. 그리고 각각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각각을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범주에 포함이 안 돼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구과학이 아니라 연력학과 관련이 있고요. 일종의 물리에 가까운 거지. 물리에. 대류현상. 자, 선생님이 대류현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류현상 언제 처음 배웠는지 기억나니? 초, 중, 고 중에 언제 처음 배울까?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딩 때도 배웠어 우리. 대류현상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워 안 배워? 중딩 때도 배워. 근데 고등학생 때도 다 배워. 다 배우는데 생각의 범위의 차이만 있어. 내용의 차이는 아예 없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대류현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과학에 대한 이해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 자, 지구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 과학적 지식을 통합할 줄 알아야 돼. 융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새로운 정보를 끌어내는 게 지구과학에서 제일 중요해. 왜? 얘는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자, 대류현상이 왜 발생한다? 일단 이유부터 가자. 원인.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건 결과고. 밀도 때문에 밀도차. 아니지. 원인은 가열이야. 가요. 정확히는 차등 가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지역이 전체가 다 똑같이 가열되면은 어떻게 될까?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다 올라가. 대류 현상 안 일어나.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이 요거야.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일부분만 가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어떻게 돼야 돼? 윗부분. 위에는 어떻게 돼야 돼? 차가워야 돼. 자, 첫 번째 원인이 차든 가열이고 두 번째 원인이 하부가 상부보다 온도가 높아야 돼. 위에가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가열됐어도 여기가 뜨거우면 내려와? 안 내려오지 않을까? 안 내려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차등 가열 현상에 따라서 얘가 상승을 하고 얘는 하강을 할 거래.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떻게 배워? 밀도 이런 거 줘서. 밀도를 얘기를 해.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높다. 왜? 아니 그 밀도가 낮다. 응. 왜? 기체가 열을 받으면 커지니까.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을 하고 여기는 차가우니까 부피가 작아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내려온다 라고 배워. 이게 중학교 수준이야.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밀도가 크면 왜 내려와? 밀도가 크면 그 부력? 부력은 왜 생겨? 부력은 중력?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얘와 얘가 받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부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과 기름을 사실 이것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랑 기름 섞으면 물이 어디 있어? 위쪽에 있잖아. 왜? 아래. 물이 아래에 있고 기름이 위에 있죠. 예. 왜 이렇게 된다고? 물이 밀도가 커서 중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야. 왜? 힘이 중력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표현이 돼. 네. 그러면은 물이랑 기름 중에 누가 더 질량이 커? 물이 더 커. 네. 중력이 더 세대. 네. 중력이 더 세니까 어떻게 돼? 아래로 얘가 치우쳐지게 되는 거야. 무거우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여기까지만 잘 기억을 해도 돼.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기체가 올라가는 이유랑 내려가는 이유가 뜨거워서 차가워서가 아니라는 거야. 네. 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야,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야?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지지 않았을 때야. 그럼 외부에서 힘이 주어졌을 때는 달라져야 돼. 네. 지구는 계속해서 자전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그 헤들리 순환이나 페렐 순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얘가 상승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뜨거운 데는 상승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이렇게 상승을 하면 여기에 무엇이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왜? 상승한 기류에 의해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온도가 높은데도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온도가 낮은데도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중력이 없을 때 중력이 있어도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은 그냥 물리에 우리가 지구과학을 생각을 할 때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다른 통합적인 요인들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압과 날씨 변화는 42페이지에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42페이지 42페이지 뺐니? 42페이지를 보면은 처음에 딱 시작하니까 일기예보랑 위성 영상, 레이더 영상이라는 저러한 형태의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거를 먼저 알려줘. 왜 그걸 알려주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게 과학이 아니야. 대부분의 과학은 이걸 하지 않아. 네.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얘가 확인이 돼서 검증이 되면은 그제서야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야. 개념의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기상현상을 예측을 하는 거는 기상현상의 예측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작은 부분이야. 대류현상은 이거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기예보에 뭐부터 안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관측부터 하는 거야. 과학은 현상을 관측해서 이론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야. 얘를 관측해서 데이터로 바꿔야 돼. 그리고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했던 거를 다른 국가들이랑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원인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쌓아놓은 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상 예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릴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쌓아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야. 마치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AI처럼.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가 더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자, 과거에는 너희들은 전부 다 강수 확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일기에 보면 강수 확률에서 몇 퍼센트로 나오는 거 봤지? 20년 전만 해도 퍼센트가 없었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가 끝이야. 내일은 비가 안 올 거예요.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만 얘기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지금은 좀 더 확실한 일기예보를 하고 있고요. 자, 일기도에 나와 있는 저 일기 기호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운량이나 구름의 양, 일기는 날씨겠죠. 저것들 표시 잘 외워두시고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저 풍속이랑 기압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약간 하기 위한 기초만 많이 쌓았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 때는 요거 2단원 다 풀면은 되세요. 아유 힘들어라.